국민의힘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이어서 민주당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총리 출신인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가 연휴인 어제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지난 20일에는 이재명 대표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먼저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범민주, 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서 통합하고 안정되고 또 그리고 쇄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우리가 조금 통합과 안정 그리고 또 혁신이라는 이런 게 어우러져야만 그래야 좋은 결과가 온다. 이낙연 전 대표님 얘기가 나와. 물밑대화를 하시라. 물밑대화를 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처한 처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절대로 선거는 하지 않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쉽게 가게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이제 두 분께 좀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또 정세균 전 총리도 어제 만났다고 하고 최근에 민주당에서 뭐 삼총리 연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김부겸 전 총리의 행보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글쎄요, 지금 뭐 김부겸 전 총리라고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정치 중에서는 아마도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큰 정치인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고 키워드입니다. 결국은 민주당 역시 이 중도층의 마음을 끌어안기 위해서 어떤 얼굴 내지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정치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김부겸 전 총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또 사실은 부끄럽기도 합니다만은 민주당 역시 내홍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랬었을 때 지금 전 총리 세 분들과 만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지금 통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줘야 할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좋게 보고 있고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이제 때가 되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실 거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삼총리 연대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까지 세 사람이 만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세균 전 총리도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만날 거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의 고립작전으로 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분석하신 분들이 그 총리 있죠. 연대설이 더 무게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고립작전이다. 네. 그게 되게 일차원적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당의 아주 큰 상임고문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총리를 하셨는데 삼총리 회동이 먼저 있었죠. 이낙연 전 대표 전에 세 분이 만나서 당에 대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있었어요. 첫 번째 일성이 같이 했던 거는 당이 통합해야 된다. 네.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승리해야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런 국정운영 방식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에 괴를 같이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의 어떤 그런 오해될 만한 발언들을 수위를 높여갔죠. 네. 그리고 나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만나자는 메시지를 던졌고 이낙연 전 대표가 살짝 거부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김부겸 총리를 만나고 하니 이게 고립작전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통합, 안정, 쇄신, 네. 그리고 물밑작업 만나라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 있는 이 갈등의 골을 붙이려고 하는 접점 역할을 하는 그럼 것입니다. 이분들이 따로 나가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없죠.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안정을 얘기하고 혁신을 얘기합니까? 결국에는 당의 분열을 막자라는 게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의 지금 행보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하려고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저는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이시니까 저희가 친명계라고 봐도 돼요? 친명계 아닌 분이 상근 부대변인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김민석 의원의 이른바 사꾸라 표현에 동의하세요? 그거는 이제 친명이다 비명이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늘 얘기합니다. 친명 비명 없다. 그냥 현 지도부에 대해서 당이 안정화되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언론에서 친명 비명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쿠라 발언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의 앞잡이라는 발언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건 이제 왜 동의하지 않는 그러냐면 것이다.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선배 정치인들 그리고 본인들보다 오래 정치를 당해서 있고 예. 당연신했던 분들에게 설사 본인의 반대 입장에 있고 본인의 눈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예. 사쿠라 발언을 하거나 예. 그다음에 어떤 현 정부의 앞잡이 그런 발언들로 규정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예의에 어긋났다. 라는 알겠습니다. 차원에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세균, 김부겸 두 총리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당의 당 안팎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른바 그게 원칙과 상식 그분들이나 이낙연 전 대표만의 얘기가 아니라 공천을 앞두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면이 다소 있더라도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통합 비대위로 한번 총선을 치르는 게 어떨까? 뭐 굳이 DJ의 길 얘기까지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뭐.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거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참 친절하게 DJ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내에 던졌을 때 그런 부분들이 당 전체 167명의 의원들 중에 다수가 원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겠죠. 다수가 원하면 그런 거 조건이 아니에요. 원래 붙는군요. 정당 정치가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예. 지금 원칙과 상식 네 분이 얘기하고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네. 167명의 의원들 중에 몇 명이 동조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잖아요. 다수가 원하지 결국에 않는다. 정치는 명분입니다. 네. 여야랑 막론하고 명분이 쌓이지 않으면 그게 실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다만 그 얘기에 대해서 주장을 막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받는다는 것이고 이 화두를 던져서 당내에서 절반 이상이 이게 꼭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이거 내년 총선에 큰일 나겠는데? 라고 하면은 그래 가겠지만 지금 명분이 하나도 없다. 알겠습니다. 라는 차원에서는 그거는 조금 먹히지 않는 이야기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선으로 후퇴하고 통합 비대위로 총선을 치르라는 거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다 당내. 아니 그 현상이 예,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이지수 우리 비서관님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관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후보 대표이던 시절에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고 물러간 적이 있죠. 네, 뭐 비대위한테 넘기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때는 오셨던 그러면 게- 다수가 원해서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라고 하는 게 놓여 있는 상황과 이런 것이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신 분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러니까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왜 그런 그렇게 안 되느냐는 거예요. 글쎄요. 다수가 그때 원했냐는 근데 거예요. 지금 당내의 분위기는 제가 적어도 파악하기에는 이재명 대표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없이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 없이도 승리가 승리할 어렵다. 수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와 지금을 고지고대 똑같이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당내 분위기 내지는 아까 여기 소영주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다수의 국회의원 의원들이 아직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표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회의적 내지는 총선을 어렵게 치를 거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하셨을 때의 상황과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님.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쭉 이렇게 이끌어가는 상황이 오히려 더 반가운 건가요?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을 맡게 되는 게 민주당에서는 한나땡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 반기는 한동훈. 분위기였는데. 좋은 질문 예, 주셨습니다. 어떻게 저는 생각하시는지요? 정말로 제가 민주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답변 드리자면 네. 이재명 당대표의 공천 직인을 갖고 나온 분들이 내년 선거에서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통합 비대위로 가는 게 저는 그 민주당을 위해서. 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를 이기는 길이다. 대변인이 아니라 예. 그냥 그 정치에 관심이 많은 시민 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네. 그 체제와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붙는다면 저희가 네. 사실 어떤 아까 우리가 혁신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펴셨습니다만 네. 저희는 그런 혁신을 통해서라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의 민주당과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 가운데는 우리 당이 훨씬 더 우위에 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의 입장입니다. 예. 좀 전에 드렸던 건 시민의 입장이었다면 네. 그래서 앞으로 그 민주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측해 본다면 사실 한 12월 초까지는 국민의힘의 원심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준석 네. 전 대표를 둘러싼. 예.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탈당과 뭐 신당 얘기를 했을 땐 초기에는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예. 이 그 계획이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할 가능성이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보다는 커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뭐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어쩌면 반윤과 반이의 기치를 가지고 기반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두 가능성들이 사람이 조금 합칠 수도 있다라고 뭐 그런 보시는 가능성들이 건가요? 좀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확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 거듭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또 두 사람이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통합비대위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비대위라는 것은 네. 대표직 사퇴를 사퇴는 전제로 지도부를 바꾸는 바꾸고 거니까요. 아예 바꾸는 걸로 네. 그게 연말까지 된다면 이 탈당이나 신당을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선 후퇴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처럼 사법 문제가 없어도 그랬어요.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라도 조금 그런 양보가 있었으면. 뭐 민주정당에서 정당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 거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생각은 다양한 것이 정당의 본질입니다. 의견이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준비하시면 이재명 대표님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통합비대위 관련해서는 그럼 정 전 총리님한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할 겨를이 없어. 기자들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혹시 만나자는 어떤 접촉이 시도가 있었을까요? 네, 앞서 정광재 대변인의 말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강이 돼버렸다라는 건데 당내에서도 반발이 크고 또 친낙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마저도 반대가 좀 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렇게 신당을 창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생각은 무르익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신당 창당할 때 네. 이준석 전 대표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한 4, 5톤급은 될 텐데 이낙연 전 대표는 돛담배가 될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떠나실 것 같으면은 굳이 네. 당의 분열의 어떤 부담을 본인이 안고 떠나야 되냐라는 측면들은 그래서 NI계 의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굳이 지금 당의 명분이 안 쌓였는데 혼자 그러고 고집 피우시면서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한다면 당내에서 하고 네. 또 이 지도부에 대해서 당내에서 싸우면 되지 왜 떠나려고 하느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떠날 부분들을 준비는 하되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 왜냐하면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이제 김부겸, 정세균 총리를 통해서 만남을 이루어져서 아마 그걸 붙잡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이제 정광재 대변인께서 저희 당을 걱정하면서 뭐 말하자면 통합비대로 가야 승리한다. 예. 그럼 분열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0일 남았는데 야당 대표 네. 강서구 선거 대승을 이뤘습니다. 국민의힘은 달라요. 강서구 선거 참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대를 비상 상황까지 온 거다. 거지. 네. 지금 왜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죠? 이유가 없잖아요. 체포영장 기각됐잖아요. 네. 뭐가 있어요? 근데 자꾸 국민의힘 위기를 우리하고 동치하는데 그건 네.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께서 지금 생각하고 당의 충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건 좋으나 예. 본인이 떠날 때는 돛 하나 올리는 돛담배가 될 공산이 크다. 그런데 결단의 멈추셨으면 좋겠다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한 게 연말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가 이게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26일이면 한 5, 6일 남았잖아요. 네. 이 5, 6일이요. 5, 6개월하고 똑같은 겁니다. 길다. 아직 시간 그럼요. 많이 정치라는 남아있다. 건 하루가 1개월 같은 거라서요. 예. 결단을 하면 그 네. 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내용과 관련돼 갖고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으로 가는 길 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서로가 입장 차이가 있고 서로가 위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러잖아도 지금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됐다는 평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당원 당규를 또 바꿔가지고 더 장악력을 더 키웠고 또 이번에 공천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순혈주의로 친명 위주의 어떤 정당을 만들어서
완벽한 이재명 정당을 만들 것이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공생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천권을 뭔가 공유를 하든지 예. 의사결정을 공유하든지 해서 뭔가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3명의 총리 관련된 부분은 입장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김부겸 전 총리나 또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당을 만들 입장은 못 됩니다. 예. 유일하게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당을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되는 분이 이낙연 총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2월달 되면 공천 심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40% 정도까지 물갈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현역이 움직이는 거지 지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2월달 돼갖고 현실화되면 네. 그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몇 개 교섭단체가 가능한 인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민주당이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따라올지는 이제 공천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시기의 문제입니다. 네. 서로 상대방 당 논평하실 때는 굉장히 보편적인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논평을 잘 하시는데 자당 이 평가 내릴 때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편협해야 되죠. 각자 자기 네, 또 하시고. 통합 비대위로 가는 게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예. 겁니다. 최근에 예. 정치 지도자,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제가 수치로 이게 준비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 정부가 지금 잘 못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국정 지지도가 30%대 초반입니다. 부정평가가 60%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혜성처럼 등장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것. 그것은 뭐냐? 이재명 당대표의 확장성에 관한 문제를 네. 여전히 민주당이 인지하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그 점을 이재명 지적하고 대표 얘기했으니까 저도 싶은 얘기를 겁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짧게 아까 송 부탁드려요. 본연도 얘기하셨는데 사당하는데 여야 막론하고 정치사에서는요 늘 대표가 사당한다고 했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표 시절엔 사당화 논란 때문에 그 난리가 난 겁니다. 네. 지금 사당화하면 국민의힘만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사당화예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고초를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이 예. 국민의힘 같지는 않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일단 뭐 싶어요. 상대당을 위하는 알겠습니다. 마음이었다는 것만은 저희가 사당- 이해를 하도록 사당에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할까요? 아니요, 지금 시간이 많지 제가 않아서요. 말씀 좀 다음 설명을 이슈로 좀 드려요.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